안녕하세요. 사연사색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사연 시작합니다. 창밖엔 눈발이 희미하게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기온은 영하로 떨어졌고 트럭 히터의 바람이 유리창을 부드럽게 덮이고 있었죠. 저는 박노진입니다. 57의 겨울을 보내고 있는 한 사람의 화물 운전기사입니다. 길 위에 몸을 맡긴 지도 어느덧 27년이 흘렀고 제 트럭은 이제 제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젊은 날 함께하던 아내는 오래전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멀리 화성에서 가정을 꾸려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명절이면 전화 한 통, 그 정도면 괜찮다고 여겼습니다. 외롭지만 익숙한 감정 속에 살아가는 게 이 나이에 남자들이 흔히 말하는 괜찮다는 말의 진짜 뜻일지도 모르죠. 그날도 강원도 산간으로 가는 길 눈발이 점점 거세져서 인근 고속도로 휴게소로 들어섰습니다. 작은 식당에 앉아 라면 한 그릇을 끓여 먹으며 몸을 녹이고 있었죠.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라면 국물 위로 익숙한 피로가 스며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낯선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사님 추우시죠? 바카스 한 병 드릴까요? 고개를 돌리자 노란 조끼를 입은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엔 낯설음보다는 오히려 익숙한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격을 물었고 그녀는 조용히 1,500원이요라며 웃었습니다. 저는 바카스를 건네받고 자리를 떠나려 했죠. 하지만 그날 밤 동료 기사에게서 그녀에 대한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돈을 더 쓰면 바카스 말고도 다른 것을 줄 수 있다는 소문이 있다는 것이었죠. 그 말을 들은 후 괜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친절함일 뿐일까요? 아니면 무언의 신호였을까요? 그 다음 날 다른 휴게소에서 다시 그녀를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어색하게 바카스를 하나 더 건네받았죠. 그녀는 자신을 정해진 노선 없이 떠도는 사람이라며 웃으며 소개했고 이름은 김석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녀가 제 이름을 불러줄 때 낯설지만 오래된 무언가가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트럭으로 돌아와 바라본 바카스 병. 어젯밤의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다시금 떠올랐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웃는 얼굴만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눈이 그쳤지만 제 마음은 한참을 맴돌았죠. 며칠 뒤 제 트럭이 고장이 나 다시 그 휴게소로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우연인지 운명인지 그녀가 거기 있었고 조용히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노진 씨,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서경 씨는 작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컵라면 하나와 삶은 계란 2개, 그리고 반찬으로 보이는 무김치가 담긴 투명통이 있었죠. 따뜻한 거 드셔야죠. 추운데 오래 계셨을 텐데.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눈빛은 확실히 따뜻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였고 근처 벤치에 나란히 앉아 컵라면에 물을 붓고 기다렸습니다. 노진 씨, 어제는 좀 많이 피곤해 보이셨어요. 네. 잠을 설쳤거든요. 괜히 솔직하게 털어놓게 되는 마음. 그녀와 함께 있으니 묘하게 방어막이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라면이 익자 그녀가 반찬통을 열어 제 앞에 놓았습니다. 무김치에서 달큰한 냄새가 났고 서경 씨는 자랑스레 말했죠. 숙소에서 제가 직접 담근 거예요. 반찬값 아끼려고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 재밌더라고요. 젓가락으로 한 조각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묘하게 손맛이 느껴지는 맛. 짜지 않고 개운했습니다. 맛있네요. 진짜로. 그녀는 조금 민망한 듯 웃었습니다. 그러다 불쑥 물었습니다. 노진 씨는 늘 혼자 드세요? 그 질문에 한참을 머무셨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답할 수밖에 없었죠. 예. 익숙해서요. 혼밥, 혼술, 혼잠. 서경 씨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누가 챙겨주는 거 오래전에 잊었거든요. 그 말에 서로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함보다 편안함에 가까웠죠. 국물을 마지막까지 다 마신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경 씨, 다음번에도 또 같이 먹어도 될까요? 그녀는 대답 대신 웃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다음번에도 김치 준비해 둘게요. 그날 눈발은 다시 소리 없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휴게소는 조용했고 저희 둘의 자리만이 조심스레 데워지고 있었죠. 그날 이후 서경 씨를 일부러 찾게 되었습니다. 일부러라기보단 괜히 트럭 핸들을 그 휴게소 방향으로 돌리게 되었다는 게 더 솔직하겠죠. 며칠 뒤 또다시 같은 시간에 같은 휴게소에 들렀을 때 그녀는 자판기 옆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서로 눈이 마주치자 서경 씨가 먼저 웃었습니다. 또 뵙네요. 이쯤이면 우연이라기엔 좀. 맞아요. 일부러 왔어요. 저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주머니에서 1,500원을 꺼내 건넸죠. 그녀는 바카스를 내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서비스 있어요. 삶은 계란 하나. 우리는 이번엔 휴게소 뒤편의 작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늦은 오후에 햇살이 제법 따뜻했고 저는 자연스럽게 서경 씨에게 하루 일과를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가끔은요. 진짜 누군가랑 말만 주고받아도 살 것 같단 생각이 들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녀가 건넨 바카스 병을 손에 꼭 쥐고 있었죠. 그날 이후로 서경 씨와 저는 매주 몇 번씩 마주쳤습니다. 특별한 약속은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늘 같은 시간에 같은 휴게소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때로는 컵라면, 때로는 군고구마, 가끔은 우유 한 팩까지. 메뉴는 소박했지만 함께 나누는 시간이 그 어떤 식사보다도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서경 씨, 혹시 다른 데서도 뵐 수 있을까요? 그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물었죠. 노진 씨는 저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질문에 쉽게 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생각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느끼고 있었어요. 따뜻하다고.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웃었습니다. 그럼 따뜻한 사람끼리는 밖에서도 만날 수 있겠네요.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울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휴게소 바깥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가까운 마을의 오래된 분식집, 투박한 간판 아래 작게 켜진 형광등 불빛이 둘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습니다. 떡볶이와 김밥, 그리고 순대 한 접시. 음식은 평범했지만 그날 대화는 유난히 깊었습니다. 서경 씨는 예전 얘기를 조금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12년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양장점을 운영하다 IMF 무렵 가게를 정리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고향도 떠나 이 지역을 떠돌게 된 이유까지. 그래도요, 아직은 제 손으로 밥벌이 한다는 게 어쩌면 감사한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서경 씨는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는 잠시 멈췄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담긴 무게와 따뜻함이 동시에 느껴졌죠.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저는 괜히 그녀를 조금 더 걷자고 제안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나란히 걷는 발자국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서경 씨. 네.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주면서도 정작 자신은 외로운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녀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요, 노진 씨가 제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게 무서웠어요. 그 말에 저는 멈춰섰습니다. 서경 씨도 멈춰섰고 우리는 잠시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무섭지 않게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 말에 서경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에는 조심스러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예전엔 우연처럼 마주쳤던 휴게소가 이제는 약속 없이도 서로를 기다리는 장소가 되었죠. 그녀는 여전히 바카스를 팔았고 저는 트럭을 멈출 수 있는 날이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어느 날은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있더군요. 김치 말고 오늘은 직접 만든 찐빵이에요. 봉투를 받아든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무언가를 받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이라는 걸 잊고 살았던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휴게소 뒤 작은 정자에 앉아 찐빵을 나눠 먹었습니다. 뜨끈한 속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그 안에는 단팥이 아니라 그날 그녀가 품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았죠. 그녀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요즘은 이상하게 하루 중에 노진 씨랑 있는 시간이 제일 편해요. 저는 뜨거운 찐빵을 한 입 삼키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아무 말 안 해도 되는 시간이 편하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요즘 느껴요. 그 순간 그녀는 제 손등을 살짝 스쳤습니다. 일부러가 아니었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트럭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운행 기록지를 넘기지 않고 그녀와 나눴던 대화를 하나하나 떠올리며 잠을 청했습니다. 그건 오랜 시간 잊고 있었던 감정이었습니다. 누군가와 하루를 나눴다는 만족감, 그리고 내일을 기다리고 싶다는 마음. 그녀는 그렇게 어느새 제 하루의 중심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몇 주가 더 지나고 초겨울의 찬바람이 거세진 어느 날, 저는 갑자기 서경 씨가 보이지 않는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늦어도 오후쯤에는 도착했을 그녀가 휴게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쉬는 날인가 싶었지만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주도 그녀는 보이지 않았죠. 불안감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걱정이 되어 며칠간 운행을 마치자마자 다시 그 휴게소로 향했고 자판기 옆에 앉아있던 또 다른 판매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여기 바카스 팔던 서경 씨 요즘 안 보이시던데 괜찮으신가요?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몸이 좀 안 좋으셨대요.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들었어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오래되진 않았어요.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심코 들었던 말 한마디가 이렇게 깊은 파장을 남길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바로 병원을 수소문했고 겨우 그녀가 입원해 있는 요양병원을 알아냈습니다. 허름한 병원 건물 앞에 섰을 때 제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병실 문을 조심스레 열자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는 서경 씨의 옆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제 기척을 느끼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노진 씨 어떻게? 걱정됐어요. 너무 오래 안 보여서. 그녀는 미안하다는 듯 웃었습니다. 병실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녀의 미소에는 여전히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녀 곁에 앉아 말했습니다. 그동안 혼자 아프셨던 거예요? 누군가 걱정해 줄 거라 생각을 못 했거든요. 익숙하잖아요. 혼자 아픈 거. 그녀의 말에 마음이 저릿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혼자 아프게 두지 않을게요. 그녀는 눈을 감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짧은 운행 틈틈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긴 말은 나누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고 저는 그런 그녀 옆에서 말없이 과일 껍질을 까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커피 한 잔, 때로는 작은 꽃 한 송이, 그런 것들이 오가는 사이엔 어색함 대신 익숙함이 자리를 잡아갔죠. 어느 날 서경 씨가 말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제 삶이 너무 짧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노진 씨랑 있으면 그 짧았던 시간에도 참 많은 온기가 있었구나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놀라움도 없고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도록 그래왔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 그녀는 퇴원했습니다. 요양을 더하자며 병원 측은 권했지만 서경 씨는 말했습니다. 누워서 사는 건 내 삶이 아니에요. 조금 힘들어도 내 발로 걷고 내 손으로 밥해 먹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고민 없이 말했죠. 우리 함께 살아요. 그녀는 아무 대답 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의 집 몇 개와 함께 우리는 같은 방향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의 집이 아니라 함께 사는 집을 향해. 작은 원룸 전셋집, 오래된 벽지에 군데군데 바랜 자국이 있었지만 두 사람에겐 그 어느 집보다 따뜻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서로 낯설 법도 했지만 이상하리만큼 빠르게 일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아침엔 제가 먼저 일어나 밥솥 버튼을 누르고 서경 씨는 조용히 이불을 개곤 했죠. 점심이면 둘이 나란히 시장을 다니며 반찬거리를 고르고 저녁엔 거실 조명 아래 나란히 앉아 라디오를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런 게 행복일까 싶어요. 그녀가 어느 날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이 없어도요, 옆에 누가 있는 게 이렇게 든든한 건 처음이에요. 저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등에 살짝 손을 얹었습니다. 말보다 손이 먼저 반응한 순간이었죠. 하루하루는 소소했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서경 씨는 국을 끓이다 말고 제게 물었습니다. 노진 씨, 혹시 후회한 적 없어요? 뭘요? 저랑 같이 살기로 한 거요.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후회는요,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 들었어요. 저는 지금 그래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국자로 국을 휘젓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참 다행이에요. 그 순간 창밖으로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오고 있었고 우리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조용한 기쁨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계절은 어느덧 봄을 지나 여름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이따금 매미 울음이 들렸고 아침엔 서로가 번갈아 부엌에 먼저 서곤 했죠. 서경 씨는 시장에서 고사리를 삶아 무치고 저는 삼겹살을 사와 팬에 구웠습니다. 소소한 날들이 쌓이며 어느새 우리라는 말이 익숙해졌습니다. 하루는 서경 씨가 옷장을 정리하다 말고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예전에 찍은 사진들이 몇 장 들어 있었죠. 흐릿한 흑백 사진 속에서 젊은 그녀가 아이를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제 아들이에요. 지금은 멀리서 살고 있지만 잘 컸어요. 장하다 싶을 정도로. 저는 조용히 사진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끔은요. 그런데 보고 싶다는 말이 더 외롭게 들릴까봐 함부로 꺼내지 못했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함께 보고 싶은 사람이 되드릴게요. 혼자 그리워하지 않게. 서경 씨는 그 말을 듣고 오래 참고 있던 듯 조용히 울었습니다. 눈물은 소리 없이 흘렀지만 그 방 안의 공기는 조용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처음으로 등을 맞대고 누웠습니다. 창밖의 바람이 커튼을 흔들고 있었고 나란히 누운 두 사람 사이엔 이제 말이 아닌 호흡으로 나누는 온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먼저 일어난 건 서경 씨였습니다. 저는 부엌 쪽에서 들려오는 조심스러운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부엌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된장국 냄새, 그리고 서경 씨가 국자질을 하며 입을 맞추는 조용한 콧노래.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이게 가족이라는 거구나. 그날은 평소보다 서둘러 점심을 차려 먹고 둘이 함께 동네 마트를 향했습니다. 고추장을 사고 과일도 몇 개 골랐습니다. 그런데 계산대 앞에서 서경 씨가 무심히 말했습니다. 노진 씨, 다음 주면 제 생일이에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뭐 하고 싶으세요? 그녀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가 생일 밥 해주는 게 참 오래전 일이라. 따뜻한 미역국이 먹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끓여드릴게요. 인생 처음 해보는 미역국일 수도 있지만 서경 씨한테는 제대로 해드리고 싶어요. 그녀는 웃었고 저는 메모지에 미역, 국간장, 참기름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렇게 사온 장바구니를 함께 들고 돌아오는 길,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노진 씨, 오늘이 제일 행복해요. 그런데도 내일이 더 기대되는 건 참 오랜만이에요. 저는 그 말을 오래도록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녀의 생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햇살이 부엌 창문 너머로 들어오고 있었고 저는 작은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서경 씨보다 먼저 일어나고 싶었죠. 조심스레 부엌으로 향해 며칠 전 미리 사다 둔 미역을 물에 불려놓았습니다. 국간장과 참기름을 손질하며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서툴지만 진심을 담아 볶고 끓이고 마지막 간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맛없어도 괜찮다고 해줬으면 좋겠네. 식탁 위에는 미역국 한 냄비, 정갈하게 썰어놓은 달걀말이와 조기 한 마리, 그리고 작은 케이크 하나가 놓였습니다. 케이크엔 동네 제과점에서 급히 찾아낸 초 하나를 꽂아뒀죠. 그걸 바라보며 저는 문득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준비한다는 건 참으로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녀가 작은 발소리를 내며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잠옷바람에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놀란 눈동자. 그 순간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식탁을 바라보았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서경 씨. 그녀는 한 손으로 입을 가리고 다른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태어나서 누가 생일 아침에 미역국 끓여준 건 정말 처음이에요. 식사를 마친 뒤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얇은 스카프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고르고 또 고른 화려하진 않지만 따뜻한 색감의 것. 그녀는 조용히 펼쳐보더니 제 목에 둘러주며 말했습니다. 내 생일인데 왜 노진 씨가 따뜻해 보이죠? 우리는 그날 하루 종일 웃었습니다. 커다란 선물도 특별한 계획도 없었지만 마음이 가장 반짝이던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서경 씨가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노진 씨, 저 혹시 다음 명절에 아들 집에 다녀와도 될까요? 그녀의 표정에는 설렘과 망설임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물론이죠. 다녀오세요. 오히려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못 전한 마음 꼭 전해주시라고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혼자였다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노진 씨가 있으니까 용기를 내보려 해요. 명절 전날 저는 시장에서 그녀가 좋아하는 귤과 곶감을 한 상자 사다 드렸습니다. 그녀는 여행 가방을 끌고 문을 나서며 제 손을 꼭 잡았죠. 얼른 다녀올게요.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을게요. 저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천천히 다녀오세요. 저는 여기 있을게요. 그리고 그녀가 떠난 며칠,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부엌에서 들리던 국자 소리도 그녀의 콧노래도 들리지 않았고 라디오 소리는 유난히 공간을 메우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없는 식탁은 생각보다 넓었고 혼자 끓인 라면은 맵지도 짜지도 않았지만 밍밍했습니다. 그녀가 없는 이틀째 밤 저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작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녀가 돌아오면 읽히게 둘 글귀를 써두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건 살아가는 가장 좋은 이유예요. 그 사람이 당신이라서 고맙습니다. 그 메모를 식탁 위에 놓고 저는 전보다 조금 더 환하게 방안을 정리했습니다. 서경 씨가 다시 돌아오는 순간 이 공간이 다시 따뜻하게 숨 쉴 수 있도록. 이틀 뒤 현관문이 조심스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부엌에 있었고 그 소리를 듣자마자 무심코 앞치마를 벗고 현관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서경 씨는 여행 가방을 끌고 서 있었고 눈가엔 먼 길을 달려온 여운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그 말이 그렇게 반가울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녀를 안았습니다. 서경 씨는 한참을 말이 없었고 제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기다려줘서. 우리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가 짐을 정리하는 동안 저는 식탁에 올려둔 메모를 조심스럽게 그녀 앞으로 밀었습니다. 서경 씨는 앉은 자리에서 메모를 펼쳐 읽고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말 제가 평생 기억할게요. 그날 밤 우리는 나란히 앉아 그녀가 아들 집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손자가 만든 생일 카드, 며느리가 준비한 저녁상, 아들이 문득 물었다는 말. 엄마, 그분이랑 정말 잘 지내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응. 그 사람 덕분에 내가 다시 웃게 됐어. 그 말을 듣고 저는 그동안 흘러온 시간들이 단단히 우리를 묶어주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확신했죠. 이제 이 사람과의 삶은 단순한 동거가 아니라 진짜 가족이라는 걸. 며칠 뒤 서경 씨가 조심스레 제게 물었습니다. 노진 씨, 우리 정식으로 혼인신고 해볼까요? 그녀의 눈빛은 두렵기보단 결심에 가까웠고 저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우리 진짜 가족 되자고요. 동사무소에 가는 날 두 사람은 아침부터 정갈하게 차려입었습니다. 오래된 코트, 단정히 빗은 머리, 그리고 손에 손을 맞잡은 채 작지만 진지한 걸음으로 동네 주민센터를 향했죠. 도장 하나 꾹 눌러 찍으며 서경 씨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 도장 하나에 내 남은 인생을 걸어도 되겠죠?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조촐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둘만의 작은 축하였지만 방 안은 조명보다 따뜻했고 식탁 위의 고기보다 마음이 더 든든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우연히 오래된 사랑 노래가 흘러나왔고 저는 조심스레 서경 씨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춤 한 곡 추실래요? 그녀는 한참을 웃더니 손을 내주었습니다. 좁은 거실, 삐걱대는 마룻바닥 위에서 두 사람은 아주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이제야 내 인생이 제자리로 돌아왔구나. 그 후로 우리의 삶은 크게 달라진 건 없었지만 마음은 훨씬 더 가벼워졌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서로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고 저녁이면 같은 지붕 아래서 하루를 정리할 수 있음에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봄날 저희 집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서경 씨의 아들이었죠. 그는 차를 몰고 집 앞에 도착해 인사를 했고 생각보다 훨씬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서경 씨는 약간 긴장한 듯 보였지만 저는 자연스럽게 그를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님이 많이 기다리셨어요. 그날 저녁 셋이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미역국과 서경 씨가 손수 만든 멸치볶음, 그리고 제가 만든 계란찜이 올랐습니다. 밥을 먹으며 아들은 묻더군요. 두 분, 이제는 진짜 가족이시네요. 서경 씨는 조용히 웃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래 걸렸지만 이제야 저희 둘 다 제자리에서 사는 기분이에요. 그 말에 아들은 고개를 숙여 밥을 뜨다 말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웃는 모습 진짜 오랜만에 봐요. 고맙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떠난 후 서경 씨는 제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우리 잘 살아왔나 봐요. 저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응. 그리고 잘 살아가고 있어요. 앞으로도. 창밖에는 벚꽃이 흩날리기 시작했고 우리는 봄바람 속에서 또 한 계절을 함께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닿으셨나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또 다른 따뜻한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용기가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